중년부터 시작해서 노년까지 자제 발생하는 척추관 협착증은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허리가 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허리에 통증을 느낄 때 허리 디스크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빠르게 찾아서 치료하는 게 중요한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최유성 원장과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언급한 우리 척추, 허리가 이제 우리 몸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허리 통증 느끼면 이제 허리 디스크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죠. 척추관 협착증도 자주 발생한다고요? 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주시는 환자분들이 예전에는 허리 디스크가 거의 대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나이가 낮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협착증을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 협착증이 어떤 질환이냐면 디스크 같은 경우는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척추와 척추 사이에 있는 추간판이라는 이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그 패드가 뒤쪽으로 튀어나와서 신경을 자극하는 걸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디스크가 여러 번 걸쳐서 이제 발생을 하고 치료가 되고 이런 과정 중에서 퇴행성 병변들이 더 많이 진행이 됐을 때를 협착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림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이 부분들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게 척추관 협착증을 모식도로 나타낸 겁니다. 자, 앞에 있는 이 하얀색 덩어리가 디스크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까만색 덩어리 여기가 중심신경이라는 척수가 됩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으로 가지신경이 하나씩 나가게 되고, 디스크라는 건 결국 안쪽에서 하나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압박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런 과정 중에서 척추관이 점점 좁아지게 되는 거죠. 좁아지는 이유는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에서 흉터가 생기고 다시 또 회복하고 이 과정 중에서 척수가 계속 눌리게 되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네,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하셨는데 척추관이 왜 좁아지는 거예요? 네, 방금 제가 잠깐 언급을 했던 것처럼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예전에 우리가 교과서적으로는 척추관 협착증은 나이가 들어감으로써 나타나는 퇴행성의 병변이다, 노년층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환자분들을 많이 분석을 해봤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스크가 한번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꼭 디스크가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물건을 들거나 운동을 하다가 삐끗할 때도 있죠. 이렇게 삐끗하고 나면 그 결국 안쪽에서 상처가 생기는 건데, 이 상처가 다시 또 회복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 흉터가 생길 때는 어떻게 생길까요? 약간 더 살이 도톰하게 그렇게 올라오잖아요. 네네. 이 과정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고 적절한 처치가 이어지지 않으면 그때 척추관이 좁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척추관 협착증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나이에 상관없이 훨씬 더 이제 높아졌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우리가 또 나이가 든다고 다 허리가 아픈 거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정확하게 잘 짚어주셨어요. 60대, 70대도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0대, 40대 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척추관 협착증이 와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부분들을 무시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허리를 튼튼하게 잘 타고나신 분들은 아무래도 어떤 충격이나 사고에 있어서도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선천적인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부분들은 상처에 흉터가 생기고 이 흉터가 협착증을 유발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가 상처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소독해주고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쉬어주고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겠죠. 이렇게 관리가 잘 됐을 때, 허리가 내가 한번 삐끗했을 때 문제를 빠르게 잘 조처를 하거나 잘 쉬어주거나 잘 회복될 수 있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아예 뭐 허리 아픈 거야 뭐 이 정도야 평소에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고 누구든지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치료 안 받아도 되겠지라고 상처가 덧날 때까지 놔두셨던 분들을 두 분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결과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잘 조치가 된 사람들이 아무래도 척추관 협착증으로 이행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덜하더라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들으면서 제 척추가 벌써 걱정이 되는 저도 약간 금방 낫겠지 스타일의 사람이었거든요. 좀 걱정이 살짝 되기도 하는데 근데 아까 허리 디스크보다 요즘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이 늘었다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결국에 허리 문제는 다 동반이 되나 봐요. 척추관 협착증이 허리 디스크랑 동반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을 봤을 때 그냥 협착증만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들은 일단 허리의 염좌라고 얘기를 하죠. 허리를 삐끗하게 되고 이 삐끗한 부분들은 평균적으로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길어봤자 한 2주 안쪽의 증상들이 다 완화가 됩니다. 적절한 치료만 들어갔을 때는. 근데 이런 염좌들이 좀 더 오래되고 그다음에 좀 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내 골반의 밸런스가 틀어지고 이런 것들이 생기면 그때부터 디스크에 부하가 걸리고 디스크가 한쪽으로 튀어나오게 됨으로써 디스크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또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고 흉터가 많이 남고 그다음에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협착증으로 진행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최근에 환자분들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협착증을 단독으로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디스크를 단독으로 가지고 오거나 이런 케이스들보다는 디스크를 어느 정도 알아봤다가 제대로 된 처치가 되지 않고 협착증으로 이행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보니까요, 척추관 협착증 환자가 최근 10년 동안 8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환자들 궁금증 많을 텐데요. 어떤 질문을 갖고 있을지 화면으로 확인해 봅니다.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것들은 일단 운동은 지금은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협착증이라는 것 자체가 안쪽에 있는 척수가 눌려 있는 상황이고 내가 활동을 하고 그리고 운동을 할수록 이 신경의 손상이 조금 더 가중될 가능성을 절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치료에 먼저 전념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창기에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들을 해야 되는데요.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허리 통증으로 나타나지만 후로 갈수록 엉덩이 쪽에는 다리 쪽이 저리거나 피가 통하지 않거나 그리고 이 부분들이 심화되면 다리의 근육이 점점 빠지거나 엉덩이 근육이 소실되는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의료진의 판단 하에 이제 좀 움직여도 된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그때부터 2가지의 운동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가 무릎을 꿇고 앉았다가 일어서는 스쿼트라는 운동이 있죠. 이 스쿼트라는 운동을 통해서 둔부 쪽이랑 하체 쪽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를 시키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허리 주변을 받쳐주는 기립근이라는 이 근육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팔굽혀펴기를 할 때처럼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팔꿈치를 이렇게 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통을 일자로 쭉 지탱을 하면서 하는 운동을 우리가 플랭크라는 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플랭크라는 자세가 몸 안쪽에 있는 기립근을 포함한 여러 가지 코어 근육들을 강화시키는데 정말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하체 쪽과 둔부 쪽의 근육들은 스쿼트라는 운동, 그리고 두 번째는 척추 기립근과 코어 쪽의 운동을 위해서 플랭크라는 운동, 이렇게 2가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생활 습관에 있어서는 앞으로 협착증이 진행을 할수록 내 허리가 점점 구부정해지는 부분들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바닥 생활이 훨씬 더 편하다라고 나도 모르게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인 즉슨 협착증일 때 내 척수가 지나가는 길이 눌려 있는데 내가 허리를 살짝 굽혀주면 척추관이 한 10% 정도 늘어나는 효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길 가다가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허리를 이렇게 구부정하게 다니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이 척추관 협착증을 가지고 계신 전통적인 그 보행 방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척추 주변의 근력 강화 운동들, 그리고 척수의 손상으로 인해서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둔부와 하지 쪽의 근육을 강화시켜서 바닥 생활을 하지 않고 입식 생활을 계속 유지하시는 것들, 이 부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환자의 궁금증들 영상으로 만나봤는데 화면을 보다 보니까 척추관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의 증상의 차이점 뭘까 궁금해지네요. 네, 제가 표로 준비했으니까 네.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경우 허리 디스크와 그다음에 척추관 협착증을 감별하기 좀 어렵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허리를 굽힐 때, 예를 들어서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허리를 굽힐 때는 오히려 좀 더 편해지고, 디스크는 허리를 굽히기 힘들고 허리를 젖히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동작들에서 아프게 되고요. 하지 직거상 검사, 신경학적 증상, 이런 세 가지의 문제들을 가지고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를 비교를 하는데, 사실상 이게 일반인들이 좀 보기에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증상을 말씀을 드리는데, 척추관 협착증일 때는 특징적인 신경학적 파행이라고 얘기를 해서 허리가 점점 굽어지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네. 있습니다. 앉았다 일어섰는데 왜 이렇게 허리가 한 번에 펴지지 않지? 그리고 걸음을 걸으면 걸을수록 허리가 점점 굽어지는 성향들이 보인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 그다음 두 번째는 최근에 다리 쪽에 그리고 엉덩이 쪽에 근육들이 약간 가늘어지는 것 같아라는 느낌이 들 때. 그리고 세 번째, 특히나 오늘같이 날씨가 좀 흐리고 비가 오는 날에 다리가 좀 많이 저린 것 같은데 피가 안 통하는 것 같은데 발이 좀 시린데, 이런 식의 전조 증상을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증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척추관 협착증을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네. 아무래도 치료가, 특히 빠른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또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이 먹었으니까 아픈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치료 효과가 있을까? 하고 병원에 안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빠른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게 또 연령대가 조금씩 높아짐에 따라서 원래 아픈 거야, 원래 좀 저린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특히나 고령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신경을 많이 눌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최근에는 한 3에서 한 4% 안쪽으로 수술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괜찮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술 없이도 이제 그 증상이 나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 참 다행인데 어떤 치료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터질 것 같고 다리 쪽이 시리고 저리고 이런 통증들은 우리가 약침이라는 이 부분들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약을 통해서 디스크랑 신경 쪽을 재생을 촉진시키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추나 치료를 통해서 허리가 굽어 있는 부분들을 펴주고 골반을 바로 맞추는 치료들, 이렇게 세 가지 치료를 권장드립니다. 네, 오늘은 노년에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최우성 원장과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혜연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가 도내 숨겨진 정원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충북 정원 지도를 발간했다고 합니다. 도내 11개 시군의 30개 정원, 그리고 민간 정원 14곳, 그리고 지방 정원 6곳을 포함해서 총 50곳의 정원을 지도 한 장에 담았다고 합니다. 녹음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도 들고 정원 투어 나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내일 또 생방송으로 인사드리죠. 오늘 고맙습니다.